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전략은 누적 수익률 873%, 연평균 수익률은 35% 이상인 전략입니다. MDD는 24%로 좀 높지만 마켓 타이밍과 우선순위만 사용해서 만든 전략이니 이 전략을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젠포트 프로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누적 수익률 5160%, 연평균 수익률은 60% 이상으로 최적화한 전략을 멤버십 전용 강의인 신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의 모든 조건식은 물론이고 최적화 꿀팁까지 많은 지식을 알려드리니 관심 있으시면 프로 멤버십에 가입해서 젠포터 여러분들을 아카데미에서 뵈면 좋겠네요. 우선 이번 영상의 전략은 매매 승률이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100종목을 사게 되면 그중 58종목이 수익 나는 것이죠. 보통 단타 전략에서 55% 이상의 승률이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보다 3%가량 높으니 조금만 더 개선한다면 훨씬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조건식을 공개하기 전에 이 전략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매매 결과만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유니버스별 매수 비중도 아주 이쁘게 골고루 필터링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중이 잘 갈무리 된 전략은 선호하는 유니버스에 따라 시가총액과 비율 함수를 사용해서 소형주 전략이나 대형주 전략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 조건별 비중을 보면 보유기간 만료가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목표가를 더 낮게 조정해서 보유기간 내 목표가 매도를 더 많이 하도록 조절하거나 혹은 보유기간을 늘려서 매수한 종목이 목표가에 닿는 시간을 더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손절가에 닿는 종목들이 매우 적은 편인데 자산회전율 관점에서 손절가를 더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가지 않는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하고 더 수익을 잘 볼 종목들로 빨리 갈아타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직접 매매하면 정말 시도하기 쉽지 않은 방법인데 바로 젠포트를 활용한 퀀트 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종목이 손실나고 있으면 손절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통 더 큰 손실을 겪고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는 일명 존버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요. 팔 때까지는 손실난 게 아니다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보유 종목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를 넘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반려주식이 되는 케이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물론 프로 트레이더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은 본업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손절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시 수익을 보는 행동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젠포트를 활용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목을 손절하고 새롭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계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좋은 전략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젠포트 아카데미에는 멤버십 전용 강의인 신콘뿐만 아니라 수익내는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가 많으니 빠르게 젠포트 실력을 키워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젠포트 아카데미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전략은 매수 조건식의 마켓 타이밍만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조건식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우선순위만 사용하여 매수 조건식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순위는 총 두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엔벨리치의 변화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필터링한 후 그중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종목을 정렬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거래대금은 직관적이라 이해가 편하지만 엔벨리치는 무엇일까요? 엔벨리치 팩터는 종가를 기준으로 엔벨로프 안에서의 위치를 표현해준 팩터입니다. 저번 화에서는 볼린저 밴드 팩터를 소개했었죠. 엔벨로프는 볼린저 밴드처럼 상하단선과 중심선이 있지만 밴드의 폭은 볼린저 밴드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하단선을 종가로 이탈하는 비율도 볼린저 밴드보다 엔벨로프가 훨씬 더 적죠.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크게 이탈해도 종가가 엔벨로프 안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는 상하단선을 이탈한 경우에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보통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상승하며 이탈하는 경우 강한 상승 추세로 해석하고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하락하며 이탈하는 경우 강한 하락 추세로 해석하고 더 하락할 거라고 보죠. 반면 주가가 엔벨로프 상단에 도달하는 경우
강한 저항을 맞고 내려올 거라고 해석하고, 주가가 엔벨로프 하단에 도달하는 경우 강한 지지를 얻고 올라갈 거라고 해석하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 지표는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전략에서 다르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엔벨로프는 볼린저 밴드보다 변화의 폭이 비탄력적이다 보니 엔벨로프에서 종가의 위치가 변화한 종목만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게 더욱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엔벨리치 팩터에 변화율 수식을 넣은 우선순위만으로도 이런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매도 조건 시계도 마켓 타이밍만 활용하였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는 앞서 설명한 매도 조건별 비중을 참고해서 수치를 적절히 조절해 보세요. 보유 기간도 취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전략은 장기 투자 전략으로 바꾸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엔벨리치 변화율이 좋은 타점을 잡는 우선순위는 아니고 거래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엔벨리치를 변화율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와 섞어 쓰거나 추세 관련한 팩터와 같이 조합해 사용한다면 특정 종목의 저점을 잡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많이 백테스트하다 보면 팩터에 대한 이해도도 더 늘어날 테니 날 잡고 특정 팩터만 활용해서 전략을 만들어 보세요. 꼭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엔벨리치 팩터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백테스트를 통해 팩터의 특징을 점차 이해하다 보면 젠포트 전략을 만드는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나만의 경쟁력 있는 전략을 만들어서 젠포트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